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이제 MSEG라고 하는 환경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세미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쉽게 기획 분석 설계 운영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데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왔었어요. 사스 애플리케이션으로. 근데 이거를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자로 전체 코드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오픈 소스를 했고 이거를 이제 받아서 이러한 그 개발 플랫폼을 구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MSAG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쉽게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자 경험을 쉽게 관리하는 툴이기 때문에 이름을 일단 가칭으로 한번 정해 본 겁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가칭으로 DXEG라고 일단 정해 봤는데요. 이름이 좀 어떤가요? 뭐 촌스러운가요? 하여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방향은 비즈니스 유저, 그러니까 비즈니스 설계자,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 운영자가 이러한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을 기획부터 운영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전체 스택을 오픈 소스로 구성을 했고 이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헬름 차트 하나 정도면 곧바로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다면 개발 플랫폼을 바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로드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 도구들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도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지고 서로 맞물려서 기획자부터 운영자까지의 경험을 상승시키나 이것을 오늘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MSEG 툴이 이제 여기에 이제 통합이 돼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모델링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GitLab에 이제 푸시를 하면 그게 곧바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당연히 되고 그로 인해서 그죠? 깃하드에서 여러 가지 개발자가 이제 코딩도 하고 비즈니스를 구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커밋을 하면 푸시를 하면 CI가 동작을 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치형, 그러니까 온프렘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첫 단계는 그 MSEG를 지금 오픈소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GitHub MSEG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소스 코드가 이제 다 공개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죠. 플래닝과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분석과 그 커스터머 저니맵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쓰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를 한 것을 우리가 템플릿들도 다 오픈소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이 많이 확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싱글 SPA로. 그래서 Vue.js, 리액트 같은 것들을 여러 개 혼재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구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토핑도 추가가 됐고요. 당연히 이제 백엔드로 우리가 스프링, 뭐 고랭, 파이썬 이런 것들을 밑에 하단에 이제 백엔드로 기반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위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오아스 인증이라든지 멀티 테넌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핑으로 추가를 하면 그러한 멀티 테넌시나 시큐리티가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 위에 이스티오라든지 아르고 CD에 대한 토핑도 추가를 하면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로 이것이 포장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디플로이 컨피규레이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나 그 오픈 API 같은 그 API로 목 서버를 제너레이션해서 다른 팀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만들 때 공동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API를 중심으로 해서 내 팀이 다른 팀의 어떤 서비스를 쓰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토핑과 플러그인들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켓플레이스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올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선택만 하면 그 곧바로 여러분들의 모델에서 코드를 생성할 때 이러한 플러그인이 아니라 템플릿과 토핑들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게 여기 계속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깃허브에 이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 뭐 예제 애플리케이션들도 쭉 있고요. 여기 이제 플랫폼 해가지고 메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저희 플랫폼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면은 요 MSEG가 이제 설치가 되고 여기에 이제 레파지토리 네이밍 중에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스프링 붓, 엑선, 유엔트레이트, 골랭, 노드.js 이렇게 쭉 보이시죠? 요것들이 템플릿들입니다. 템플릿은 뭐냐면 우리가 그 MSEG에서 모델링 결과에서 실제 코드를 제너레이트하는 그 토핑 템플릿들이고요. 기반 이제 베이스가 되겠죠. 이 그 템플릿 위에다가 우리는 토핑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토핑. 토핑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이제 보면 뭐 단위 테스트라든지 스프링의 시큐리티를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멀티 테넌시를 뭐 스키마 분리로 한다든지 혹은 뭐 테이블 파티셔닝을 해서 멀티 테넌시를 지원한다든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서 뭐 위즈모로 된 프론트엔드를 생성을 해준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로컬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옵션 로컬 개발을 위해서 뭔가 그 내가 디펜던시 있는 그 API들에 대한 그 다큐멘트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 뭐 키클랍 시큐리티를 한다든지, 이스티오, 인그레스, GitHub 액션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잔뜩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그 우리 회사에 적합하게 개량하셔서 쓸 수 있게 풀리 오픈 소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획을 해서 소스 코드를 기본 템플릿에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하면 그거를 우리가 로컬 개발기에다가 보통 내려받아가지고 개발을 한 다음에 빌드를 내가 로컬 개발기에서 해가지고 업로드를 시키고 뭐 이런 그 작업들을 기존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게 되면 빌드하는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굳이 내 로컬 PC에다가 돌리지 않아도 그 내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를 빌드를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개발하는 코드만 딱 이렇게 한정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 비단 개발 환경을 작게 만드는 그런 효율뿐만 아니라 내 문제 영역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품질도 높이고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상에서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우리가 기파드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쉽게 내 자그마한 VS 코드 온라인 서버를 내가 얻을 수가 있고 이거는 써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로컬에서 설치하고 있는 VS 코드와 성능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심지어 이게 이제 공유된 빌드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전체가 다 붙어 있으면 당연히 더 느리겠지만 개발자들이 계속 뭐 풀리 개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개발을 좀 쉬고 있을 때 다른 개발자의 자원들까지도 빌드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할 때 성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 자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유 자원 자체를 여기 깃파드가 재밌는 거는 파드 안에서 하나씩 돌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자원 공유를 알아서 잘 하게 되고요.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플랫폼 자체도 우리는 그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환경을 우리가 프로비전을 받았다가 안 쓸 때는 알아서 반납이 되어서 다른 사용자에게 사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오픈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설치형 MSEG가 이것과 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나리오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아이디를 선택할 때는 뭐 다양한 그 체크포인트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확장성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 그리고 폴리글랏 언어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랭귀지들을 가능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는 이유가 인프라에 한정되지 않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 가지 우리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게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VS 코드가 전 세상에서 가장 큰 플러그인 마켓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컴파일러와 이런 것들이 호환되게 하는 구조라서 VS 코드를 따라갈 만한 아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파드는 그리고 온프렘 운영을 가능한 또 오픈소스 거기다가 CNCF에 등재된 오픈소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에서 또 필요한 것은 API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API 매니지먼트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같이 연동시켜서 우리가 만드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A팀, B팀이 있는데 A팀에서 만든 걸 내가 가져다가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인벤토리인데 내가 주문팀이에요. 그래서 재고량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문팀의 입장에서는 이 재고팀에 있는 API들을 내가 재고팀이 완성되기 전에 재고라고 하는 서비스가 완성되기 전에 나는 이것을 있는 것처럼 써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완성되기 전에 API만 먼저 디파인이 돼 있다고 쳐도 그것에 대한 가짜 서버, 가짜 뭔가 핑퐁을 때리면 거기에 대한 인풋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그젬플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한 가짜 서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병렬 개발이 가능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락스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게 UI도 같이 제공이 되고요. 관련된 통계도 제공하고 거기에 오픈 API 3 최신 버전 그리고 어싱크 API까지도 그런 API 스펙 이런 그 표준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고요. MSEG에서는 우리가 모델링을 한 결과의 이그젬플까지 이렇게 생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오픈 API 스펙으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이크로락스 서버를 띄워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연계 테스트를 하면서 병렬 개발을 할 수가 있게 제공이 된다라고 한 거죠. 관련된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데모에는 요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우리가 쿠버네티스에다가 우리 내 애플리케이션을 포장하는 그 데스크립션 자체는 원래 이제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가 쉽게 조그만한 내가 샌드박스 하나를 제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개발기라고 해서 쿠버네티스의 개발기 자체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가 이걸 쉽게 디스포즈업을 하게 그래서 보통 미니큐브를 로컬에다가 깔아놓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미니큐브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킨드라고 해서 도커 안에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 쿠버네티스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파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작시킬 수 있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커밋을 시키면 MSEG에서 기본 커밋을 하고 그 템플릿을 기본 코드에서 아까 이제 기파드에 들어가서 내가 비즈니스를 구현을 한 것을 커밋을 시키면 푸시를 하면 알아서 도커 빌드를 합니다. 우리가 버전 태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깃랩 CI에 의해서 도커에 푸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푸시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 이미지 이 네임을 가진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MSEG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쿠버네티스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모델링을 한다는 게 여러 쿠버네티스의 객체들이죠. 객체들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여러 설정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전체 이제 쿠버네티스 야물의 형태로 떨어질 거고 그것을 곧바로 쿠버네티스에 배포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중간에 기스의 푸시를 먼저 하게 되겠죠. 푸시 혹은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내가 운영자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버전이 배포됐습니다. 개발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 기스의 운영자가 보고 버전이 업데이트 됐는데 뭔가 디프가 보이겠죠. 이전 이후의 그 차이가 보이겠죠. 쿠버네티스 야물에 그걸 보고 오케이 문제가 없네라고 하면은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풀 리퀘스트를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곧바로 아르고 CD의 트리거에 의해 가지고 변경된 깃에 해당하는 것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거기에 맞게끔 반영을 시키는 구조죠. 그걸 이제 깃옵스라고 하는 거죠. 깃옵스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하고요. 깃옵스의 장점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안정된 상태일 때 우리는 그걸 태그를 해놨다가 그쪽으로 롤백을 언제든지 시킬 수가 있고 그러한 우리의 컨피그레이션, 인프라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형상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클러스터가 전체적으로 파괴가 됐을 때 전체를 복구하는데도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운영 단계에서 이제 쿠버스피어를 같이 이번에 이제 데모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드릴 이 그 환경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딱 이렇게 패키징화된 제품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바꿔서 쓰실 수가 있겠죠. 나는 쿠버스피어보다는 뭐 백스테이지를 쓸래. 그럼 백스테이지를 쓸 수도 있고 아르고 CD보다는 뭐 다른 걸 쓸래. 서클 CI를 쓸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성을 어차피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